변호사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최대 규정 말고 예. 최소 규정 도입 어렵습니까? 그게? 저는 사실 최소 규정도 도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 이용에 대한 사정 근절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버리면은 법관들도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그 최대를 절대 내리는 법관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로 들어가는 규정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도 있으니까 네,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입증 책임 있잖아요. 네. 기술 탈취에 관련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미 네. 재판이 아까도 보니까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중소기업은 이미 다 망해버리고 네, 네. 요새는 대기업들한테 입증 책임을 하는 행위는 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지 특히 뭐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입증 책임 전환이 힘든 이유는 그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입증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내가 이런 침해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의심을 좀 심어준 다음에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규정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들,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좀 많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거를 네.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네, 그러면 중소기업이 결론은 그걸 입증한다 치더라도 네, 결론을 이더라도 이제 그 회사는 다 망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익의 의미가 사실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이 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도 네, 한계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국민 배심원제도 얘기하는데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특허청 관련된 부분들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나가서 이제 대기업을 변호하는 분들 보면 그쪽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그쪽 분들이 변호하시고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참여 배심원 제도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 배심원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객관 어느 정도의 여론은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누구나 상식이라는 게 법에 사실은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기술 탈취에 관련된 부분은 입증할 수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게 기술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을 저희가 좀 주장을 하는 이유도요. 기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뭐 기술 평가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뭐 공대, 그러니까 네. 공학 전문 아니면 뭐 여러 분야들의 전문이신 분들로 풀을 어느 정도 제안을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면 말씀하신 방안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기부 정책관님 하나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비밀계약서 얘기하셨는데 유지계약서 이게 헌법상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반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실제 계약까지 못 갈 수 있고 또 이게 계약서 강제가 자율적 계약 거래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손해배상을 잘못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적절한 금액을 적게 돼서 오히려 낮은 금액을 적으면은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중소기업의 법적인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함인 건 알겠는데 합리적으로 배상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건데 비밀 유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긴 하는데 이런 방안에서 중기부의 어떤 보관은 있습니까? 일단 비밀 유지 계약을 이제 법에 담은 이유는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게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관례화돼서 문화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법에 좀 근거를 두고 해야 좀 빠른 속도로 안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적인 계약을 좀 강제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다른 법 사례를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부 있긴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일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좀 이거를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기존의 이제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을 이미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개정안에 좀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